안녕하세요. 오늘의 어린이 책입니다. 자기긍정, 다양성, 공존의 가치를 담은 어린이 책을 추천하고 또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 아이를 지키는 성인지 감수성 수업의 저자 서현주 선생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수다를 한참 떨었습니다. 네. 우리의 이 어떤 사교육의 문제 이런 얘기 한참 나눴는데 해결할 수 있는 뭔가 묘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할 때는 늘 결론이 글로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 얘기 한참 했는데 이제 저희는 지금 성교육에 대한 어떤 방법, 그다음에 학습의 목표 이런 얘기들을 지금 몇 시간째 쭉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의 핵심 개념 그리고 오늘의 어린이책 추천 도서 이렇게 연결해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다룰까요? 네, 오늘은 국제 성교육 가이드의 8번째 마지막 대주제입니다. 성과 재생산 건강 이 주제예요. 이 주제에서는 임신이나 임신 중단, 그다음에 에이즈라든지 성병에 관해서 우리의 그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중에서 제가 오늘 뽑은 학습 목표는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모든 청소년은 건강과 복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와 보호 장치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선생님. 이 각각의 어떤 대주제에 따라서 항상 학습 목표를 제시해 주시잖아요. 네. 보통 이런 대주제에 따라서 학습 목표가 아주 다양하게 있나요? 네,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떻게 있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하위 주제들에 관해서 있고, 네. 그 다음에, 하위 주제에서도 연령별로 달라요. 5에서 8세, 9에서 10세, 그 다음에 세 개의 단계별로 나눠져 있고, 조금 더 어린아이들이 알아야 하는 수준과 그 이후에 청소년들이 직접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둬서 학습 목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제가 하나만 갖고 왔기 때문에 이게 전체를 다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죠. 네. 보통 선생님은 어떤 기준으로 그날의 학습 목표를 이렇게 좀 뽑으세요? 어떤 기준이요? 네네. 어떤 연령 기준이나 아니면 대상 기준이나 이런 게 있으셨나요? 제가 여태까지 뽑았던 학습 목표들은 특정 연령에서 뽑으려고 하지는 않았고, 제가 그중에서 쭉 봤을 때 지금 좀 한국 교육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 거기를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목표들을 많이 안 다뤄졌던 그런 목표들을 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요. 전체 학습 목표가 그러면은 지금 8가지 그 대주제잖아요. 네. 그러면은 8 곱하기 몇 개쯤 될까요? 그거는 각 주제에 따라 다른데 많은 학습 목표가 많이 제시된 대주제도 있고 좀 적은 게 있어서 그렇구나. 그거 전부 다 합치면은 모르겠지만 수백 개 될 겁니다. 그렇구나. 네. 하긴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두툼한 책이거든요. 네. 저는 인쇄된 책으로 한번 봤었는데 굉장히 양이 방대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성교육을 할 때는 주제나 대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세분화해서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교육과정만 봐도 이 유네스코가 제시한 교육과정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보건교과에서 조금 가르치긴 하지만 교육과정도 없고 책의 내용도 계속적으로 어떤 내용이 삭제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참 일선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너무 당황스러우실 것 같고 배우는 어린이들은 청소년들은 좀 교육을 받으면서 약간 한심한 기분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 이상을 가르쳐야지 교육이지. 그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이잖아요.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네.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됩니다. 서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좀 정립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지금 필요에 맞춰서 이 발달 성장에 맞춰서 필요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방금 좋은 질문 주셨어요. 그래서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은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하는 거는 저희가 한 챕터당 2권 정도를 소개를 할 것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걸맞는 주제와 그런 목표를 제가 하나씩 진짜 핀셋처럼 뽑은 것이고 정말 그것을 모두 다 다루려면 그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그 교과목에서 제가 성교육은 교과목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국어라는 과목을 아이들이
배우잖아요. 학습을 그렇죠. 할 때. 네.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배우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네. 성교육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시한 학습 목표는 정말 극소수 일부라는 것을 좀 방송을 듣는 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 지금 논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얘기할 성 및 재생산과 건강의 학습 목표.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모든 청소년은 건강과 복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와 보호 장치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목표에 도달해야 되는 그런 게 학습 목표죠. 네. 그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고 문제가 터졌을 때만 이렇게 가시화됐다가 또 수면 안으로 가라앉으면 이런 문제가 아예 없는 것처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늘 이렇게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어린이 책 질문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4번째 질문, 생명의 탄생 과정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고 있나요? 이게 가장 가까워서 이걸 준비를 했고요. 조금 아이러니하긴 하죠. 생명의 탄생 과정을 얘기하면서 임신 중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야기이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청소년한테 임신할 수 있다라는 거 가능성 그리고 임신을 했을 때 중단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려주는 것이 네. 이들의 신체 발달이 이미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은 예전에는 조선시대나 조선 후기만 봐도 네. 10대 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이미 몸은 아이들이 그 준비가 다 되어 있고 그것은 이제 우리가 문화적으로 지금은 정말 빨라도 20대에 결혼을 하고 30대에 결혼을 하고 최근에는 더 혼인이 많이 늦어졌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시기가 많이 늦어졌지만 실제로 아이들의 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하지 마. 어른이 되면은 해라. 이런 설명보다도 너네의 몸은 실제 니네의 어떤 그 생애 주기와 어떤 관계 없이 이미 발달하고 있다. 너네는 임신할 수 있는 몸이다. 그렇기 위해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생명의 탄생 과정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고 있나요? 이게 저희 오늘의 어린이 책의 선정 기준에 4번째 몸의 이해에 대한 질문인데 거기에 또 우리 몸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항목도 있잖아요. 그거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책 네. 어떤 책인가요? 오늘은 2권 다 그림책이 아니고 교양서를 준비했습니다. 네, 교양서. 첫 번째 책은요. 사춘기 내 몸 사용 설명서입니다. 네, 사춘기 내 몸 사용 설명서 안트의 헬름스쿨 얀폰 홀레벤 사진 사진책인가 봐요. 네, 박종대 옮김 이마주 2014년에 나온 책입니다. 책은 꽤 오래됐지만 아직도 이만한 사진책을 못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좀 전 듭니다. 맞습니다. 네. 부제는 창피해서 말 못하고 혼날까봐 물어보지 못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표지가 되게 재밌어요. 반쪽이 나눠져 있고 노란색 배경 앞에 어떤 상반신이 나와 있는데 한쪽에는 그 짧은 주황색 반팔을 입은 몸이 있고 또 세로로 나누어진 또 옆에는 파란색 민소매를 입고 있는데 이게 여기 보면은 식물들이 있어요, 몸에. 겨드랑이에서 식물이 자라요. 네. 네. 뭐죠, 저거? 어떤 풀입니다. 네. 꽃인가요? 약간 민들레 같기도 하고. 네. 네. 민들레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또 가슴에 이렇게 꽃을 달고 네. 꽃이 피어나고 있는. 네. 활짝 핀 꽃이 네. 그 여성의 가슴을 나타내는. 네. 그래서 이 책은 글과 사진이 함께 어우러진 책이에요. 그래서 근데 사진이 되게 좀 재밌거든요. 이 작가님이 되게 열심히 하시는 작가님이셔가지고 네. 화보집에 약간의 설명을 곁들인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아이들 사진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그 물건들을 통해서 재치 있게 사춘기의 변화라든지 그런 문화적인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서 사진과 함께 보는 재미가 아주 큰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의 기획의 시작이 저는 아마 사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사진이 갖는 압도적인 그런 느낌이 큽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은 다 질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물어볼 만한 질문들. 그냥 목차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네. 목차는 굉장히 단순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장과 변화, 여자와 남자, 사랑과 고백, 키스와 섹스, 임신과 출산인데 이제 그 중에서 질문들이 오늘은 독특하네요. 질문들이 되게 재밌는데 그 중에 몇 개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뭐 섹스는 언제부터 해도 돼요? 뭐 이런 질문. 네. 이게 벌써 굉장히 강력하죠. 네. 질문 자체가. 솔직하네요. 네. 첫 경험은 어때요? 이런 것도 있고 자위는 일주일에 몇 번 하는 게 좋아요? 사실 아이들은 이런 거 궁금할 것 같아요. 네. 궁금해서 질문하고 싶지만 우리는 그 질문할 곳이 없죠. 자기들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수준일 것 같아요. 여전히. 네. 네.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섹스는 언제부터 해도 돼요? 라는 질문에는 뭐 두 사람이 합의가 된다면 그리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태라면 언제부터 되고 안 되고 이런 건 없다. 그런데 이제 보통 성년이 되면 20살부터의 성관계는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고 법에서는 그 나이가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나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법에서는 그러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성관계라는 것은 즐거움이나 일시적인 호기심과 충동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미래에 대한 생각과 책임이 따라야 하는 행위야라는 이 중요한 문장. 제가 방금 읽은 문장에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네. 어쩌면 이 책은 바쁜 청소년들이 빨리빨리 읽고 싶을 때 노란색 하이라이트 부분만 봐도 될 정도로 이게 중요해. 이게 중심 문장이야, 얘들아. 이렇게 굉장히 얘기해 주고 친절한 책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런 사진도 되게 재밌죠. 그 네. 아이들이 많이 하는 한 손으로 원을 만들고 한 손으로 손가락, 그 여성의 성기와 남성의 성기를 시각적으로 딱 보여주는 거. 그런 뭐 사진도 있고요. 네.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볼까요? 네. 네. 첫 경험은 어때요? 라는 질문. 네. 근데 이 책이 참 어떻게 보면은 우문현답 이런 책인 것 같아요. 첫 경험은 누가 먼저 경험하나 경쟁하는 시합이 아니야.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다 떠벌려더라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사진도 정말 아름답고 이 책을 보면서 또 어떻게 보면 애들이 어른들의 잔소리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을 최대한 그렇게 보이지 않게 위해서 진짜 쉽게 그리고 짧게 짧아서 좋습니다. 이 책은. 그림도 거기에 네. 또 적절한 사진이 네. 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쇼츠 하나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질문 하나당. 진짜 쇼츠처럼 하이라이트만 보셔도 되고. 네. 음란물은 또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판타지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자위는 일주일에 몇 번 하는 게 좋아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네. 오른쪽에 보면은 청소년들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끌어안는 그러한 자기 몸을 끌어안는 그림이네요. 네, 그런 사진이 나와 있고 네. 몇 번 하는 게 좋냐? 이라는 질문에 또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일주일에 몇 번을 하든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야. 왜냐하면 자위라는 거는 뭐 스트레스도 날릴 수도 있고 자연스러운 거는 좋은 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자위 에티켓이 필요하다. 혼자만의 공간. 깨끗한 손으로. 네. 안전한 방법으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조언을 해줘요. 음란물에 자극을 받아서 자위에 집착하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네가 그렇게 하면은 죄책감을 생길 수가 있고 좀 중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나 기구를 하는 것도 너네 그 몸에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피해야 돼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네요. 너무 현실적이에요. 네. 마지막 문장은 또 이거예요. 자위를 해본 적이 없다고? 그것도 정상이야. 그거 네 맘이니까. 네 몸이니까 네 맘이고 알아서 해라. 단 위험한 거 안 되고 에티켓 지키기. 저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정말 좋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이제 성교 강연 다닐 때도 많이 물으시는 질문이 목욕 뭐 언제까지 해도 돼요. 이런 것들. 그걸 딱 정해주기를 바라요.
언제까지 안 됩니다. 뭐 자위도 일주일에 한 번만 하세요. 그럼 되나요? 될 수도 없고 네. 그게 답도 아니고. 네, 네. 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뭐 네. 왜냐하면 달리기라는 운동이 좋다고 쳐도 일주일에 3번 꼭 하세요. 이러면 사람이 저는 달리지 않습니다. 네, 네, 네. 제 무릎엔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냥 걷는 것으로 그럼요. 합니다. 각자에 따라서 하는 상황에 거죠. 따라 다르고 네. 무엇이 건강한지는 또 본인이 가장 잘 알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 자위라는 것도 사람의 성적 욕구 너무 다르고 내 신체 상태, 내 요즘에 어떤 생활 리듬이 바쁘면 뭐 이거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파트너가 있으면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정답을 자꾸만 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좀 강박에서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그런 방식의 조언을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에 대해서 좀 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닌 경우에는 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해서 네. 판단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주는 책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진짜 좀 부드럽고 되게 따뜻하고 정말 이걸 읽는 독자를 진정으로 위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혼낸다거나 뭐 너무 뭐뭐 하면 안 되게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좀 실제적인 조언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인데 뭐 이런 질문도 있어요. 인생에서 최고 좋은 것이 섹스라는 말이 사실이에요? 근데 이 또 답변도 되게 재밌어요. 항상 좀 약간 예상을 벗어나요. 보노보한테는 분명 맞는 말이야. 그 네. 인간과 거의 비슷하다는 보노보는 네. 이들은 90분마다 섹스를 하거든. 이 유인원들은 섹스를 통해 싸움으로 꼬였던 감정도 풀고 공동체 정신도 키운대. 저도 이거 몰랐어요. 그렇네요. 네.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 다음 문단들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섹스를 한다는 게 당연히 행복하고 좋을 수 있지만 나이에 따라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달라져. 12살에게는 믿음직한 친구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하지만 30살이 되면 직업이 제일 소중할 수도 있고 40살이 되면 바라만 봐도 행복한 자식이 소중하기도 하고 취미나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섹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사랑의 대상은 나이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 성 경험도 예전엔 즐겼지만 아닐 수도 있고 지금 즐기지 않고 있지만 나중에 즐길 수도 있고 그러한 변화, 문화적인 네, 다양성과 변화에 대한 그렇죠. 네, 성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이 책이 훌륭한 점은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서도 생각할 거리를 주면서도 문장 자체가 좀 아름답다고는 할까요? 그래서 참 멋지고요. 오르가즘이 뭐예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섹스하지 않고도 살 수 있어요? 당연하지. 그럴 수 있어. 무성애자는 인구의 1%나 된단다. 뭐 이런 얘기도 실질적으로 해주고요. 왜냐하면 정말 제 주변에서도 나는 무성애자 같다. 너무 그냥 욕구가 아예 없다. 이런 이제 지인들도 계신데 최근에 이제 제일 많이 OTT나 그런 데 나오는 게 다 짝짓기 프로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맞아요. 봤을 때는 먹는 거 아니면 짝짓기 둘 중에 하나인 것 저는 같아요. 통 안 보기 때문에 그런 예능을 저도 그게 왜 인기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보질 않아가지고 네. 잘 모르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무성애자면은 나 이상한가? 나는 연애하고 싶지도 않고 뭐 결혼 당연히 별로 관심 없고 하는데 만약에 뭐 같이 사는 가족이 너 언제까지 그렇게 혼자 있을 거니 결혼해라 막 이렇게 말하거나 주변에서도 다 연애를 하고 하면 좀 많이 외로울 것 같거든요. 사람이 당연히 심리가 있기 때문에 나 혼자 소외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무성애자에 대해서도 자꾸만 좀 한 번씩 얘기를 해주고 가시화를 시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으면 네. 사진이 주는 평화로운 즐거움 같은 그런 게 있어요. 특히 어린이를 찍은 장면들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장면들을 다 잘 담았을까. 뭐 어떤 건 기획이기도 하지만 어떤 건 실제인 것 같기도 한 그런 그림들이에요. 그리고 연출한 사진도 재밌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최근에는 AI가 사진을 뚝딱 만들어주잖아요. 금방 뭐 이렇게 프롬프트 입력하면 만들어주는데 네. 절대 AI가 줄 수 없는 그런 감동.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아날로그의 그 기획, 구성, 이것을 찍어내는 그 감성이랑 뭐 조명이랑 여러 가지 그 진짜 또 오랜만에 그래 맞아 이게 사진이지. 맞아요. 네, 이게 이미지지. 맞아요. 또 그 네. 정말 인공지능은 이거는
절대로 이런 감수성 못 만들죠. 네,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못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사진을 찍었는지 그 제작 과정이 나왔네요. 나오는데 이 작가님도 보이고 작가님이 보면은 표정이 엄청 좋으시고 아이들이랑 막 진짜 재밌게 찍으시는 그게 느껴져요. 그 현장감. 그래서 너무너무 좋고 이 사진만 봐도 이거 우리나라 저는 이 책을 보고 사실 좀 질투가 난 게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런 책 안 나오지?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다. 사진 이게 제작비가 많이 들거든요, 선생님. 예,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면 이건 이제 출연자도 그렇고 이 사진 책은 어쨌든 무조건 보통의 책보다 일러스트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 책 이마주에서 나온 이 책 많이 좀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춘기 내 몸 사용 설명서. 너무 좋은 책이고 사춘기 친구들한테 선물을 하고 싶고 꼭 읽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그 질문이 이거예요. 사춘기 다음에는 뭐가 와요? 또 좋은 대답이 나옵니다. 인생은 계속 흘러가는 거야. 사춘기는 하나의 과정이야. 사춘기는 하루가 지나면 다음날이 시작하는 것처럼 그냥 끝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삶의 한 부분이야. 참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고 저한테도 되게 도움이 되는 인생은 흐름이다. 당연한데 또 이렇게 읽어보니까 되게 시적이기도 하고 시적이에요. 좋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그 오늘 학습 목표를 떠올렸거든요.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모든 청소년은 건강과 복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와 보호장치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왜 이 책을 들고 오셨을까? 이 목표에. 어떻게 보면 이런 책들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이 목표는 달성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146쪽에는 실제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어요. 있군요. 임신을 하면 어떡해요? 있구나. 임신을 하면 어린아이 임신하면 너무 두렵고 망설여질 거야. 하지만 부모님에게 사실대로 말하는 게 중요해. 말하지 않고 끙끙 앓면 마음의 고통만 키울 뿐이야. 야단맞고 싸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너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 엄마 아빠 아니겠어?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항상 네 편에 설 사람이 부모님이라는 걸 있지만 그래서 병원에 가 전문 상담을 받아 나아야 될지 중절을 할지 고민을 해. 그 이후에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신을 할 수도 있다, 청소년이 당연히.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꼭 의논은 해라. 혼자만 끙끙 앓지 말고. 얘기를 정말 했어요. 빠짐없이 잘 구성이 되었네요. 맞습니다. 제가 이 학습 목표를 깜빡하고 마지막 사춘기가 너무 좋아서 먼저 소개를 해버렸는데 이런 이야기가 이미 앞서서 있었습니다. 책에 포스트잇이 아주 많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책 사춘기 내 몸 사용 설명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책 소개해 주세요. 두 번째 책은 앞서서 사춘기 내 몸 사용 설명서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책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더 많은 질문들을 담은 미국에서 나온 책이에요. 성교육이 끝나면 더 궁금한 성 이야기입니다.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글 오하영 옮김 휴머니스트에서 2020년에 나온 책입니다. 이 지은이는 이제 이게 사람이 아니라 단체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교육 단체, 미국 최대의 성교육 단체라고 해요. 부모 교육 혹은 부모 성 이런 걸 이제 연구하는 그리고 교육하는 그런 단체인 것 같아요.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제일 큰 단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만든 책이에요. 이 책이 되게 재밌는 게 정말 이 책을 저는 읽고 좀 깜짝 놀란 게 진짜 이거 필요하다 한국에도. 왜냐하면 이게 플랜드 페런트후드 로키 마운틴 지사에서 2009년에 이런 문자 서비스를 출시했어요. In case you're curious, ICYC라는 문자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청소년들의 성적인 고민을 해결해주는 바로 어떤 한라인 답변 서비스. 그래서 휴대폰을 통해서만 문자를 통해서 물으면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9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60자짜리 휴대폰 문자 메시지 안에서 진짜 성교육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긴 메시지 말고 단문 메시지 있잖아요. 그거로 답변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첫 해에는 메시지가 76개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무려 7,281개가 넘는 메시지가 오갔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가 한라인은 아니래요. 긴급 상황에서 쓰도록 만들어진 것은
아니래요. 그건 아니지만 건강 정보를 빠르게 얻도록 돕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내가 성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네.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물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책이 기획된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이걸 하다 보니까 질문들이 겹쳤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궁금해하는 게 거기서 거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문자도 좋지만 그런 문자들 자주 묻는 질문들을 엮어서 책으로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가장 인기 있었던 질문, 맞아요. 네,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어떤 질문이 인기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네. 그래서 친구들이 묻는 질문인데 친구한테 말하기는 조금 그렇고 당연히 부모님 선생님한테는 당연히 말 못하고 그런 것들. 그런데 인터넷으로 찾으면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체가 그렇게 잘못된 거는 안 된다 하면서 이렇게 이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뒷페이지에 보면 책 뒷표지에 보면은 그 휴대폰 패드 모양이 있고 그러네요. 그 말풍선이 나오고 쭉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아마 가장 많은 질문인가 봐요. 네, 뭐 그 중에 일부를 읽어보면은 네. 뭐 음경이 부러질 수도 있나요? 네. 제 가슴은 왜 짝짝이죠? 네. 섹스를 안 하고도 성병에 걸릴 수 있나요? 콘돔이 찢어지면 어떡하죠? 섹스하기로 동의한 뒤에도 마음 바꿀 수 있어요? 라는 정말로 청소년들의 어떤 현실적인 궁금증, 두려움 이런 게 다 담겨 있네요. 앞서서 설명한 책이 조금 더 입문서라고 본다면 이건 약간 정말 이 책은 심화 책이고 또 모든 그 정보를 성교육에서 다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옆에 두고 궁금할 때 찾아보고 그 질문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 책이 재밌는 거는 얘도 짧아요. 한 질문당 한두 페이지. 대부분 한 페이지고 뭐 일러스트가 있으면은 간혹 설명이 길면 2페이지 정도? 디자인 자체가 페이지 디자인 자체가 휴대폰 화면이 있고 질문이 있고 간단한 뭐 일러스트가 있거나 없거나 그다음에 설명 이렇게 짧게 정보 중심으로 정확한 정보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그래서 질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부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아까 전에 뭐 뒷표지에 있던 거 음경이 부러질 수 있나요? 그런데 여기 일러스트가 바나나가 부러져 있네요. 절단된 그런 일러스트가 가능하다라는 거 보여주네요. 네, 근데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음경 안에 뼈는 없습니다. 그러나 발기한 상태에서 충격을 받게 되면 음경 골절이 또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과격한 성행위는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파열될 수 있다. 발기 조직이. 저도 이거 좀 무서웠어요. 야, 진짜 이럴 수가 있구나. 가끔 과격한 미국 드라마에 저런 상황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성관계 중이거나 발기했을 때 외력이 가해지면은 저런 증상이 생긴다고. 앰뷸런스에 실려가더라고요. 네, 수술 받아야 되고. 아이들도 궁금해하니까 질문이 왔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주고 있는 그런 텍스트네요. 너무 무서운데요. 네. 뭐 그렇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많이 배운 게 이런 어떤 과학적인 그 사실이나 의학적인 그 지식은 제가 전부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도 많이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책이 좀 최신판이기도 하고 질문 자체가 정말로 현실적이기 때문에 몇 가만 좀 볼까요? 어떤 볼게요. 질문인가? 저희가 지금 성과 재생산 건강이라는 대주제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임신 중단뿐만 아니라 성병에 대해서도 좀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게 성병에 대해서 다루는 그 챕터가 8번째 주제예요. 근데 또 우리가 병에 대해서는 많이 좀 모르고 저도 그 온라인에서 어떤 걸 봤냐면 여성 커뮤니티 같은 데에다가 자기 증상을 막 이제 텍스트로 올리는 거죠. 나 뭐 이렇게 한데 나 성병인 걸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어떤 증상?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사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릴 게 아니라 사실은 빨리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성병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이 많이 없고 또 부끄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 병을 키우는 경우가 그러니까 빨리 대처를 했으면은 금세 해결될 것을 약 먹고 소독하면 될 것을 그걸 끙끙 앓다가 또 더 병을 키우는 중증이 될 수 있는 그런 어쨌든 그 중에서 성병에 대한 좀 부분 볼게요. 제일 위험한 성병은 뭐예요? 라는 질문.
치료받지 않은 성병이 제일 위험합니다. 네. 네. 치료하면 되는데 네. 네. 장기적으로 불임을 유발하거나 죽을 수도 있으니 빨리 검사 받으세요. 그 옆에는 화장실 변기에 앉는 걸로도 성병에 걸릴 수 있어요? 이런 거 옛날에 그런 약간 도시계담 되게 많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성병에 걸린 사람이 변기를 사용했을 때 거기에 있는 이제 균 같은 게 남아있을. 네, 그런데 이제 그 매개체는 질액, 정액, 혈액, 모유, 쿠퍼액, 직장액 등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체액이 있어야 그런 바이러스들이 생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만약에 액체를 발견했다면은 닦거나 옆칸으로 옮기고, 하지만 이게 그냥 엉덩이에 맨살에 닿아서는 감염은 되지 않고 상처가 있다면은 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변기를 통해 성병에 감염될 확률은 적으니 편히 사용하세요. 가끔 예전에도 막 목욕탕에서 걸렸다. 탕을 이용했는데 성병에 걸린다?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청결의 문제하고 관계가 되기는 하지만 네. 성병이 그렇게 뭐 우리가 이렇게 단순한 접촉에서 뭐 손을 잡았다던가 뭐 이런 단순한 접촉에서 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거 있어요. 만약 성병에 걸리면 알아챌 수 있겠죠. 그쵸? 이거 아이들이 이게 불안한 거죠. 네네. 딱히 나 지금 증상은 없는데 성 접촉에 있어서 왠지 무서울 때 무조건 알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성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공포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쵸. 알면은 그렇지 않을 텐데 아이들은 더 할 것 같거든요. 그쵸. 그럴 때 이런 질문 할 수 있겠죠. 또 재밌는 게 여기 그 균이라고 할까요? 그려놨어요. 네. 되게 무서워요. 무서운데 제가 멀리서 보니까 선생님 귀엽기도 그래, 해요. 임질은 좀 무섭게 생기지 않나요? 막 털이 이렇게 났네요. 네, 네. 네. 근데 여기서 사실 성병에 걸려도 늘 항상 알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검사 받으세요. 뭔가 그런 공포가 있다면, 그런 만한 어떤 이유가 있다면 검사 받는 게 좋다. 확실하게 알려면 그런 이야기네요. 그리고 입술 발진, 이거 헤르페스인가요? 네, 입술 발진은 헤르페스 한 종류이기 때문에 증상은 이건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사라졌다 생기고 막 이러기 때문에 영원히 몸 안에 남는다. 네. 이게 더 무섭네요. 무서워요. 그래서 발진이 눈에 보이거나 느껴지면 섹스를 하지 마세요. 정말 이거 되게 구체적이네요. 너무 좋아요. 이 성병에 대해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그 에이즈에 대한 공포 마케팅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 막 공포를 동성애가 잘못입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실은 실제로 동성애가 잘못은 아니고 그 이외에 어떤 다양한 경로가 있죠. 다양한 경로가 있고 또 이제는 뭐 HIV가 예전처럼 불치병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약으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 질병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또 악용하는 경우가 아직도 길거리 가다 보면 가끔 이상한 피켓트 들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아직도 진짜 그게 정말 학습을, 너무 오래된 건데. 네, 학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HIV에 감염되면 얼마나 살 수 있어요?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정상인과 비슷하게 살 수 있고, 이게 이제 그 후천 면역 결핍증으로 이게 발전하기 전에 치료를 받으면 괜찮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와서 이종 진짜 에이즈는 많이 좀 정복이 된 편이라서 이런 상식도 지금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세대가 어렸을 때 그 에이즈에 대한 그냥 무서운 그 이미지 그걸 보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기성 세대가 아이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잖아요. 이 정보를 습득을 못하면 모르면 그럴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 성병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진짜 몸 건강의 사례들, 몸 건강을 하려면 알아야 되는 정보들에 대해서 성과 관련해서 잘 요약해가지고 정확하게 이런 나와 질문도 있네요. 있어요. 음경에 레몬즙을 뿌리면 성병에 걸렸는지 알아낼 수 있나요? 자가진단이죠. 좀 쓰라릴지 않을까요? 상처가 있으면 쓰라릴 것 같긴 한데 레몬즙으로 자가진단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저도 미국도 이런 민간요법이 있다라는 게 살짝 놀라웠고.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모든 사회는. 그렇죠. 맞아요. 하지만 또 역시나 답변은 뭐겠어요?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병이 의심되거나 몸에 증상이 있으면 혼자 뭔가 끙끙 앓거나 뭔가 2차적인 이런 걸로 확인할 게 아니라 바로 병원에 가라. 네.
그런 얘기네요. 치료 안 해도 되는 성병은 있나요? 그냥 저절로 없어진다거나요. 아. 이것도 애들이 이걸 원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아픈데. 네. 가만히 지나면 있으면 되지 나아질까? 않을까? 네, 지나면 나아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병에 걸리면 좀 쉬고 죽 좀 먹으면 낫는 감기랑은 달라요. 알아서 나는 성병 없다. 빨리 병원에 가라. 결국은 계속 병원에 가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임신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챕터가 있어요. 제6장 쿠퍼액으로도 임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임신에 대한 여러 질문. 대표적인 질문이 하나 나와 있고 또 그 네. 이후에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구강섹스로 임신할 수 있어요? 이거 궁금하죠? 아, 네. 왠지 이거 막 애들을. 네, 네. 이것도 애들이 그냥 정액을 삼켰는데 걔 임신했대. 아니요? No. 이렇게 나와 있고. 월경 중에 임신할 수 있나요? Yes. 정확하게 나오네요. 음경을 바로 빼도 임신할 수 있나요? 네, 당연하죠. 난소 한쪽, 고환 한쪽으로도 임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네. 첫 섹스에서 임신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네, 아주 뭐 답도 간단해요. 너무 좋아요, 이 책. 네네. 그래서 이것도 진짜 저는 네. 문자 세대라서 그런지 네. 이런 책 너무 좋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이런 거를 만약에 인터넷에 뭐 동영상 같은 거 검색하게 정보를 다루는 거 보면은 30분짜리에 막 사설 늘어놓고 마지막에 네. 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사전식으로 딱딱딱딱 나오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그쵸. 책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책이 좋아요. 네. 요즘은 진짜 유튜브가 너무 뭐랄까요? 진짜 답은 정말 뒤에 숨겨놓고 네, 아주 단순해. 사소한 거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 얘기해 주자고 막 이렇게 사설만 재생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네, 광고를 받으려고. 네, 저희 프로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네. 정말 그런 게 많아가지고 맞아요. 저는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책이 느린 게 아니라 유튜브가 더 느립니다. 네, 뭐 하나를 얻을 때 왜 맞아요. 이렇게 숨겨놓죠? 그래서 그냥 검색해서 알던가 아니면 이런 책 한 권 딱 보면은 네. 금방금방 알 수 있는 거를 숨 넘어가게 사람 괴롭히더라고요. 그런 이제 동영상들이. 그 임신에 대한 오늘 학습 목표 제가 정한 학습 목표에 대한 네. 임신에 대한 책 그 질문. 만약 임신했다면 저에게 맞는 선택권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이 책은 2페이지에 걸쳐서 많이 설명해 놨네. 네, 특별히. 이거 굉장히 길게 설명한 거예요. 임신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선택권은 3가지예요. 첫째, 임신을 유지해서 출산 후 아기를 양육한다. 둘째, 임신을 유지해서 출산 후 입양을 보낸다. 셋째, 임신 중절을 통해 임신을 종결한다. 이렇게. 너가 할 수 있는 거는 3가지야. 이렇게. 중요한 건 이 모든 선택권에 대해서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과 의논해서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이해한 뒤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사춘기 내 몸 설명서에서는 임신을 했을 때 부모님과 이야기해 부모님은 너를 가장 사랑하고 이해해 줄 거야 라고 했지만 이 책은 또 조금 더 최근 책이기 때문에 이 표현이 또 번역하신 우아영 선생님께서 굉장히 훌륭하게 중요한 사람과 의논해라. 그리고 이런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임신과 관련해서 결정을 내릴 때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 미래 목표, 재정 상태, 법, 인생에서 지지해주는 사람들, 개인적 가치. 이거 너무 훌륭하지 중요하네요. 않나요? 네. 딱 정확하게. 네. 저는 이게 진짜 법과 재정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살아나가는 이런 현실적인 것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자기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내 몸을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생명은 소중하니까 낳아야지 아니면 그렇죠. 네가 너는 지금 뭐 공부를 할 몸이니까 지워야지 이런 개념이 그런 아닌 거죠. 판단이 아니라 이렇게 다각적으로 임신에 대해서도 복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성에 대해서 성교육에 대해서도 단편적으로 납작하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다층적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게 좋았어요. 네. 특별히 박스를 쳐가지고 중요하게 그 부분을 또 강조해서 정리해주고 있는 항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임신 중절에도 괜찮아요? 어떻게 끝나요? 어떤 사람들은 임신 중절을 괜찮다고 하지만 누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죠. 이럴 때는 신뢰하는 사람과 얘기하세요. 집에서 처방약을 먹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병원에서 의사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다. 사실 근데 이 먹어서 하는 처방약은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아, 해외에는 그런가요? 네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 의사와 있겠어요. 상담을 해서 본인한테 적합한 방법을 해라. 본인의 진짜 지금 뭐 스케줄이나 이런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챕터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네. 이 질문이 지금 전체 몇 개나 될까요? 선생님 제가 지금 몇 쪽인가요? 지금 몇 쪽이냐면요. 네. 한 300쪽 정도는 될 것 네, 같은데. 300쪽이 넘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이 200개 이상이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성에 대해서 그리고 성과 원치 않는 임신이든지 하여간 내 몸에 대한 질문,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이렇게 다양한데 그 중에 빈도수가 높은 걸 지금 골라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뎁스 있는 질문들이 빈도수가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미국 청소년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지금 만만치 않게 글로벌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한국 청소년들이 저는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쿠퍼액으로도 임신할 수 있냐? 그렇다. 그리고 임신 중절하면 나중에 임신 안 되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네. 실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는 책이고 앞선 책도 그렇지만 이 책도 이걸 모르는 성인들도 우리나라에서 많을 것 같아서 성인 교양서로도 네. 아주 충분한 책입니다. 근데 저는 그 책을 소장하고 있지 않은데 저 자신을 위해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저도 특별히 성교육을 배운 세대가 아니고 그쵸.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럼요. 게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읽긴 하지만 이렇게 또 구체적인 질문과 답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나온 책이기 때문에 네. 부모님들이 하나씩 갖고 보면은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은 특히 우리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재생산 건강에 대해서 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책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기 그 때문에 얘기네요. 네. 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고 성교육이 더 끝나면 더 궁금한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 네. 제목도 좋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간 알 것 다 아는 10대들을 위한 현실 성교육서. 네, 사실 진짜 궁금한 건 이런 거였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내용하고 잘 통하는 캐치프레이즈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궁금한 10대와 난감한 부모를 위한 명랑하고 사려 깊은 성교육서. 이 꼭 필요한 쿼테이션 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의 마지막 성과 재생산 건강 요에 대해서 책 2권 함께 읽어보고 리뷰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8개 대주제를 다 다룬 거네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할지는 네.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저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주제들, 질문들, 그림책 그리고 지식, 교양서들을 많이 살펴봤는데 네. 사실은 1시간에 2권 정도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충분하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성교육이라는 것이 더 이상 성기나 사춘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조금 더 폭넓게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애 주기에 따라서 성교육은 언제나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필요한 거고 대상이나 범위도 다양하고 넓다라는 거를 그 짧은 우리 8번 했나요? 8번 이상 한 것 같은데 네.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서윤주 선생님하고 함께 또 성교육 시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어른이 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